자, 질문을 다 받아드려줬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어려운 것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나가야 되는 진도는 포지티브하이트 함수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이해되셨죠? 집합과 명제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부터 진도를 나갈 텐데, 함수라는 것을 너네들이 원래는 언제부터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3을 거쳐 중고등학교 1학기 때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쵸? 다 배웠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더 자세하게, 더 심도 있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82페이지. 자, 함수의 뜻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부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을 지어 주는 집합을 x에서 y로 대응이라고 한다. 즉, 집합 x의 원소, y의 원소가 짝을 지어 x가 y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x에서 y로와 같이 표현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즉, 함수라는 정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라는 수도 없이 많은 값들이 y 값과 오직 하나로 대응을 이룬다라는 말을 써요. 대응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응이라는 것이 뭐야? 짝을 지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x에 들어가 있는 이 x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 하나가 y에 들어가 있는 원소 하나랑 1대1로 이렇게 짝짓기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대응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소 하나가 너무나 많으니까 누군지 몰라서 스몰 x, 이 y가 너무나 많으니까 누군지 몰라서 스몰 y라고 썼을 때 그 대응의 표현 방법은 x에서 y로 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야. 이해됐죠? 자, 2번 함수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을 할 때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쓰며 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 f라고 쓴다. 즉,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함수의 정의를 알려드렸는데 이 수도 없이 많은 x의 원소가 이 y의 원소랑 대응을 이뤘을 때, 오직 하나로만 대응을 이뤘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했는데 x에서 y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x값은 y랑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x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y라고 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펑션의 약자인 f를 쓴다. 근데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함수의 뜻은 펑션이라는 이 f를 다 가져다 쓰지만 종류가, 함수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을 때는 우리는 다른 알파벳을 써도 상관없겠지. 그치? 뭐 예를 들어 g라는 함수는 뭐 a에서 b로 간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문자만 바꾼 것 뿐이니까. 하지만 요 뜻은 a라는 것이 b랑 하나씩 대응을 했고 그 아이를 g라는 함수라고 부르자라는 뜻이니까 문자만 바꾸어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쓴다라는 거야? 그렇지. f라는 표현을 한다.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f라고 쓸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대표적인 문자 f라고 쓰자라는 거야. 우리가 미지수를 잡을 때 가장 많이 잡는 게 뭐야? a나 x를 많이 잡지. 그치? 역시 함수에서도 f라는 것을 가장 많이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x가 y의 원소가 한 개씩 대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함수입니다. 선생님, 거기 2는요, b와 c가 동시에 싸서 같은 값을 가졌는데요.
그래도 함수인가요? 네. 이 대응을 쳐다보세요. 이 대응하는 놈들. 얘가 얘랑만 대응했고 얘가 얘랑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야. 이해됐지? 그런데 2번 봐보세요. 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대응하고 있는 원소가 남아있대. 즉 여기 하나 대응하고 싶은 원소가 하나 남았는데 얘가 대응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x에서 y로 가기 위한 놈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리고 봐봐. 똑같은 놈이 다른 놈한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 없어? 왜? 하나씩만 대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번도 함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참고사항을 읽어보면 함수는 일반적으로 알파벳의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근데 왜 선생님이 동그랗게 그렸을까? 너네들이 앞에서 배웠던 집합에서는 그 집합이 동그란 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 멋들어지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 집합을 좀 표기를 할게요. 괜찮죠? 어차피 이것도 동그란 거야. 그리고 y도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할게요. 왜? 뚱뚱하게 표현을 하면 쓸데없이 커지잖아. 이거는 함수니까. 그치? 자, 그때 이제 용어 정리가 바로 그 3번에 나오는데 용어 정리를 선생님이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x에서 y로의 함수를 선생님이 f라고 하자. x에서 y로라고 함수를 내렸으니까 이 x에 있는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할 거야. 맞니? 이 수많은 원소들을 갖고 있는 이 집합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 정의역이라고 하자. 괜찮아요? 그러면 이 정의역의 원소는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원소가 이 y랑 대응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지. 근데 y, 이 f를 거쳐서 y로 나타내는 아이들은 어떠한 특정한 수들만 나오겠지.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야. 즉 예를 들어 이런 함수 봐봐. y는 x제곱. 여기다 어떠한 수를 다 집어 때려 넣어도 다 누구밖에 안 나와? y는 뭐밖에 안 나와? 양수밖에 안 나오겠지. 즉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뭐가 나와?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뭐가 나와? 1이지. 그러니까 얘는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냐고?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이 맞은 아이들과 안 맞은 아이들의 영역을 나눠주자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하지만 x에 있는 아이들은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남아있는 놈이 있으면 함수가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어. 자, 그래서 그러면 이 x값들이 모여있던 것처럼 y값들 전체가 모여있는 아이들에도 이름을 붙여줘야겠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동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지만 맞은 아이들은 이름이 틀려야겠지. 그래서 맞은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 저 느낌이 좀 오는데요? 자,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x의 값에 1과 2와 3이 있어. 함수는 y는 2x 플러스 1이야. 당연히 x의 값은 이걸로만 만들어진 정의역이지만 공역은 누가 나올지 모르는 전체 실수 집합이 될 거란 얘기야. 전체 실수 집합 중에서 치역만 찾아라. 그럼 누가 되는 거야? 1을 집어넣은 놈인 3과 2를 집어넣은 놈인 5와 3을 집어넣은 놈인 7만 치역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봐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가로를 써놨지만 이 치역과 정역과 공역은 다 뭐라고 그랬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집합으로 표현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 이렇게
분가로를 써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역, 정역, 공역 모두 다 함수가 되지만 이 아이들은 집합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의 정역의 원소들이며 공역의 원소는 실수 전체지만 쓸 수는 없으니 그 중에 맞은, 즉 이렇게 F를 거쳐서 내가 내려진 그 값들은 취역도 집합이니까 우리가 표현을 집합으로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또 읽어봐야겠지? 자, 읽어보자. 정역과 공역, 함수 f가 x에서 y로 일 때 우리가 그 x의 집합을 정역이라고 하며 y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자. 취역,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인해 정역 x의 원소를 스몰 x, 공역 y의 원소를 스몰 y라고 한다면 x랑 y가 대응을 이룰 때 y는 fx라고 표현을 하고 그 fx를 x의 함수값이라고 하자. 자, 너네들이 이제 다시 한번 헷갈려하는 개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네들이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f라는 것이 함수라고 배웠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지? 이런 아이들도 함수야, 맞지? 그러니까 f를 함수라고 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가 뭐야? fx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뜻이야. gx도 함수가 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면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 정역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모두 다 대응을 이루어 y라는 그 공역의 원소로 대응을 이룰 때 오직 1대1로 또는 하나 대 오직 하나의 값만 대응을 이룰 때 그때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는 얘기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f는 이 안에 임의의 원소인 x랑 겹쳤을 때, 즉 이 x가 f를 대응했을 때 그 나타내어지는 결과 이 치역이 누구랑 같은 거야? 그렇지. fx의 값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fx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함수인 거지. 얘가. f라는 모양을 갖고 있는 함수야. 그러면 선생님, 치역이라는 말은 fx도 된다는 얘기면 fx의 값은 다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도 돼요? 함수의 값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런 함수 값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고 x가 f의 대응을 이루어 이루어진 그 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fx의 값은 y는 fx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fx라는 것이 결국 y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y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 f라는 것은 함수를 표현하는 거며 이 x가 f를 거쳐서 오직 하나인 y의 값과 대응을 이룰 때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그 내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치역의 집합의 표현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봐봐. 이 치역들의 집합의 표현 방법은 집합의 원소의 모양이 fx이며 그 x는 라즈 x인 정의역 집합 안에 원소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이게.
다시. 그 치역이라는 집합은 fx라는 표현을 갖고 있으며 그 f에 들어갈 원소 x는 정역의 원소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등수학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자들을 해석하면 쉬워. 근데 이렇게 다 문자들로만 계속 나오니까 너네들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너네들이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그 지문을 100%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밑에 있는 보기에서 찾을 때 어려울까? 그닥 어렵진 않을 거야. 물론 문법 문제야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 그럼 무슨 규칙성과 법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뭐야? 해석을 가능하게끔만 해주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만 풀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등수학은 이렇게 문자들을 해석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 4번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함수 f라는 모양이 있고 g라는 모양이 있어. 그런데 정역과 공역이 같대. 뭐야? 함수 f라는 것이 있는데 정의역과 이 공역이 f랑 g랑이 모두 다 똑같대.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함수 f나 함수 g는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으니까 어때? 같은 값을 갖겠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다 같고 그 함수값 또한 같을 때 왜? fx랑 여기서는 g도 나타냈으니까 누구도 표현할 수 있어. gx랑의 값도 같다라면 그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밑에 개념 체크가 있네요. 개념 체크 문제를 풀다 보면 쉬는 시간이 올 거야. 그러면 쉬는 시간이 오고 난 후에 개념 체크 어려웠던 거 같이 풀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대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